바리으 스피노자.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꿔라.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의 대부분은 타인에게서 온다. 때론 말 한마디로, 때론 행동 하나로. 우리는 상처 입고 주저앉고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저 사람만 바뀌면 나도 편할 거라고. 그가 말을 조심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정작 달라지지 않는 건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타인은 여전히 그 말투를 고치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무시한다. 그때 우리는 절망한다. 왜냐하면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절망의 반복 속에서 스피노자의 문장이 조용히 스며든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도통과 이해와 철학이 섞인 통찰이다.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건 타인의 본성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해석인가? 우리는 흔히 말한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그 말 속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통제력을 상실한 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말은 그 통제력을 다시 내 손에 쥐어준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스피노자의 말은 감정적으로 매우 강력하다.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이성적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의 흔들림이 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꾸라는 말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내면의 개입이다. 여기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감정적 투쟁이다. 화를 내거나 설득하거나 설교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복수하려 한다. 하지만 그 모든 방식이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절망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내 감정이 상대에게 휘둘리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스피노자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 너의 자유를 타인의 변화에 맡기느냐고.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어준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라고. 내가 왜 이 말에 화가 났는지, 내가 왜 그의 행동에 고통을 느꼈는지, 나의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라고.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며 고통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꾸라는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해는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꿰뚫어보는 힘이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다. 이해는 타인의 행동 뒤에 숨은 맥락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틀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해란 결국 나의 틀을 바꾸는 행위다. 그 틀을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반복 속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얻고 그 해석은 새로운 자유를 낳는다. 스피노자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이성의 자유를 추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악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감정이 인간을 휘두를 때 자유를 잃는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원인과 구조를 보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데카르트식 이원론에서 벗어나 감정과 이성의 통합을 추구했다. 인간의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며 그것은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특히 그는 타인을 증오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외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보았다. 이때 스피노자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 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타인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각각의 인간은 필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자유란 감정을 제거하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꿰뚫어보는 인식의 상태라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이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감정이 없는 상태라 여기지만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감정의 바닥을 이해하고 그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였다. 이 철학은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다. 그 자유를 되찾는 방법은 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해를 통해 자신을 바꾸는 길이며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스피노자의 핵심 철학이다. 어느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깊이 상처받았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하루 종일 우울했고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도 쉽게 무너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그래서 그녀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외로움은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상담실에서 한 문장을 들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 왜 내가 바뀌어야 하지? 잘못한 건 그들인데.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 계속 울렸다. 그러다 그녀는 스피노자의 글을 읽게 되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꿔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봤다. 얘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지, 내가 왜 저 말에 그토록 민감한지,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과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타인을 바꾸려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질문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자 이전에는 단순한 상처로 느껴졌던 말들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녀가 변하자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다. 변화는 타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해하는 힘이 그녀를 바꿨고 그 변화는 조용히 주변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그 누구와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다. SNS를 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폭발하고 관계가 파탄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타인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괜찮을 텐데. 그가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나의 감정을 타인의 행동에 연결시킨 결과다. 결국 타인에게 내 감정의 열쇠를 맡겨버린 셈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타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이해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언어와 태도에 반응하며 살았다. 이제는 반응이 아니라 해석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가리키는 신호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차리는 힘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뿌리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반복되지 않는 감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감정을 감추지 말고 그 밑을 보자.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는 그의 방식대로 살고 있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 해석의 자유야말로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인간의 존엄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정의 주권이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방의 열쇠다. 혹시 당신은 지금 누군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말이 떠오르는가?
혹은 어떤 행동이 아직도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남아 있는가? 그 감정은 정말로 그 사람이 준 것인가? 아니면 당신 안에 있었던 상처가 자극받은 것인가? 왜 우리는 늘 타인이 바뀌기를 기대하는가? 왜 나의 평온을 타인의 사과나 변화에 맡기는가? 만약 그 기대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는 타인을 끝까지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감정은 어디로 흘러갈까? 결국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을 지치게 하지 않을까? 스피노자의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자.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꿔라. 이 말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구하라는 말이다.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감정의 평화가 깃들기 위해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타인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지만 그 모든 외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고요는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자유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자신으로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정의 관찰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무조건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내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오랜 외면으로 쌓인 감정일 수도 있다. 이 질문은 감정의 뿌리를 찾는 열쇠다. 두 번째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든 메모든 좋다. 하루 중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을 적어보고 그때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보자. 그러다 보면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자극하는지 보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관점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비난이 아니라 맥락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환경, 성격을 추측해보면 감정은 어느 순간 이해로 바뀐다. 이해는 용서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해는 내 안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자기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예전에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라고 반응했다면 이제는 나는 왜 그 말이 아팠을까라고 질문을 바꾸자. 언어는 사고를 바꾸고 사고는 감정을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천은 나의 자유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내가 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존재임을 매일 다짐하자. 이 다섯 가지 실천은 작은 변화지만 반복될수록 강력한 힘이 된다. 결국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스피노자가 말한 진짜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때론 그 기억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 표정 하나가 여전히 내 가슴을 짓누른다. 우리는 속으로 되낸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의 끝에 하나의 문장이 다가온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자신을 바꿔라. 그리고 그 문장이 말없이 나를 끌어안는다. 상처를 잊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상처에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내 감정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은 나를 다시 내 안으로 불러온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이제 그만 밖을 바라보고 안을 들여다보라고. 타인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해석은 나의 것이고 나의 평화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해란 나의 해석의 힘이고 자유란 그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용기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것이다.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조용한 기적은 언제나 이해에서 시작된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지금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당신 안의 감정을 흔들고 있었나요?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 보고 싶은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해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